JTBC에서 놀라운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어쩐지 왜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증언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참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김용현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나왔던 핵심 증인 이진우와 여인영을 구속수감 상태에서 접견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13일 국정조사 출석을 하루 앞둔 이진우는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을 갖기로 했는데 다름 아닌 접견자가 김용현 변호사인 고영일 변호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김용현 변호사가 자기 고객인 김용현만 잘 변호하면 되지 왜 이진우와 여인영을 만났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특이하게도 다음날 국정조사에서 이진우는 갑자기 모든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윤석열 측에 유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 변호사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수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위험한 중대범죄로 김용현이가 옥중에서 주요 증인들을 입틀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것 또한 우두머리 윤석열이 시킨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는 내란과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크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6차 변론기를 현장에서 보고 온 박은정 의원은 이번 윤석열 탄핵 심리 절차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관련된 내용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선은 국회 측에서 저희들이 입증하려고 했던 내란 행위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내란 행위 관련한 이제 저희가 직접 증인들을 모두 다 신청을 해서 조지호 증인 빼고는 거의 다 진술이 나왔고 저희로서는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입증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호 청장이 한 분 남았는 한 사람 남았는데 그 부분도 뭐 수사 기록이 다 확보가 돼가지고 저희로서는 뭐 마지막 날 저희가 뭐 증인신문 하긴 하겠지만은 오늘로써 내란 행위 관련한 피청구인의 그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뭐 입증이 저희는 뭐 만족스럽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는 막 그 증인들의 사소한 부분들까지 트집 잡아가지고 그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아주 조급하고 구차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는 그 조성현 그 수방사 제1경비대 단장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증인실도 채택을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보이시고 이래서 헌법재판은 굉장히 그 실체에 다가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던 전한길이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겁이 났나 계엄은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또 바꿨는데 오늘 또 전한길은 대구 집회에서 만약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누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전한길 같은 사람들이 내란 선동자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번에 아예 헌재를 을사오적이란 표현을 써가며 집회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은 심지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민주당이라며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는 헛소리까지 해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전한길을 제대로 참교육시키는 박선원 의원의 중요한 발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비상계엄의 요건, 그러니까 준전시, 뭐 국가 사변이라 그러면요, 어떠한 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남침하려고 한다든지 남북한의 충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비상계엄 선포하고 있는 그 합참 체제를 가지고 합참에 이 계엄과에서 작성한 대로 쭉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 질서와 공조직 흐트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그런 이유가 아니었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을 했기 때문에 외곽에서 별도의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합참에서 쫙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비상계엄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정식 개통을 통해 가지고 군을 동원한다든지 명령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밖에 팀이 하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서 휴가 가서 만나고 잠시 뭐 점심 때 나가서 만나고 저녁에 만나도 보안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정식 체계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불법 위법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김용현 변호사의 불법 접견에 이어 이번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비아폰 역시 최대 스모킹 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바로는 김용현은 면직된 이후에도 비와폰을 사용했음이 밝혀졌고, 이진동 차장은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은 비아폰 수사를 맡고 있고, 심지어 비아폰 관리자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2차례나 반려시켰습니다. 도대체 비아폰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검찰이 이처럼 필사적으로 수사를 맡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불법 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은 꼭 처벌시켜야 합니다. 박굴수TV 역시 비아폰에 대해 좀 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구독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